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선거구 획정을 지연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과 4대4 회동을 갖겠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에 관한 협상을 나섭니다. 여야 지도부 중에서 가장 자주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생산성 없는 지도부라는 비판에 저는 겸허히 수용을 했습니다. 오늘도 아마 예상컨대 별 소득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 대통령께서 지도부, 여당 지도부에게,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에게 하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쟁점 법률에 타격 없는 선거구 획정 타결은 없다는 새누리당의 발목 잡기는 대통령 청와대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 이번 입증된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선거구 획정 협상에 손을 놓아도 총선을 연기하지 않는 이상 조만간 어떻게든 선거구는 확정되어야 합니다.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연계라는 여당의 무기는 이제 시한부로만 유효할 뿐이다라는 말을 드립니다. 바로 폐기할 수밖에 없는 무기에 집착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사태에 대해서 마침내 각종 언론들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요, 쟁점 법안들과 선거구 획정을 연기하고 있는 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이 여당이 선거구 획정을 가로막고 나설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설에서 심지어 새누리당 내부에선 획정을 가급적 뒤로 미룰수록 공천 경쟁에서 유리해지는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선민생 후 선거가 민생 우선이 아니라 지극히 선거 전략적인 전술이며 선친박 후 선거라는 계파이익에 사로잡힌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언론들조차 외면하는 억지를 버리고 오늘 선거구 획정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저희도 힘이 없습니다. 4대4 회동에서 오늘 반드시 지금까지 생각을 버리고 선거구 획정하고 가능한 입법하고 그리고 또 잘 타결이 되지 않는 몇 개의 입법에 관해서는 서로 신중하게 현실적인 협상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 정치, 외교, 통일, 안보, 교육, 사회 분야의 의원님들 김태년, 최민희, 김광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대체로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정부 대응,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를 강행한 사태의 전말과 영향, 그것을 극복하는 과제, 사드 배치 논의 등에 필요한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한 박근혜 정부 대북 외교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비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갈팡질팡 갈피를 못 잡는 대중외교, 대일부력 외교, 대미 편중 외교에 대한 정부 입장을 중앙 대책을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무엇보다 시급한 아까 말씀드린 전국 획정 문제, 전국을 무법 상태를 만드는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과 전향적인 자세의 전환 촉구도 이어지겠습니다. 누이과정 공약 파기를 하는 대통령과 야당과 교육감의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부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사태 전말을 질의 통해서 밝혀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일방적인 노동개혁과 금융개혁 강행도 지적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목희 정책위 의장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그저께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비관적 전망적 예측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이 알고 싶었던 것은 이명박 정권 시절 북한의 핵실험이나 천안함 북침 시에도 유지되어 왔던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왜 한 것인지, 그로부터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이었는데, 내용은 그것과는 멀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개성공단 인근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었다는 주장만 있었습니다. 홍정표 장관이 주장하다가 번복한 것을 대통령이 다시 반복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개성공단의 임금은 2015년 기준 1억 불쯤 됩니다. 북한의 무역권은 대중국 무역이 약 60억 불, 전체 합치면 7, 80억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개성공단의 임금이 전용되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 근거를 정부는 제시하지 못합니다.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대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정부는 남북 병역보험 가입 기업들에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최고 보상 기업도 7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보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 기업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거의 성안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통계청의 고용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16년 1월 청년 실업률은 9.5%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공식 실업자의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 청년 실업자는 150만 명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이후 3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발표하고 4조 원 가까운 예산을 썼습니다. 심지어는 장년청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깎아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는 지침까지 발표했지만 청년 실업의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청년 고용 정책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결단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7.6%에 불과한 공공부문의 고용 비율을 OECD 평균 21.3%의 절반 수준까지라도 단계적으로 정원해야 합니다. 실근로시간 단축 등 민간 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70만 개의 조원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어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91%를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9%만을 전환시킨다는 매우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책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에 관한 권고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 권고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전환지침을 개정하고 상시적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민간에서도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실업 해결은 구호나 선동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이 제안한 청년 고용 대책을 수용해서 청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장합니다. 선거법 쟁점 법안 등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전의 협상에서 김무성, 문재인 두 대표가 석패율제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하고 합의서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합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석패율제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그 이유는 석패율제를 그때 동의할 때와는 사정이 달라졌다. 사정 변경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은 석패율제가 도입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영남에서 의석을 늘릴 수 있지만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의석을 늘릴 수 없다. 상황 변경이 생겼다. 그래서 못하겠다. 상황 변경은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당의 출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의 없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활발전 기본법, 우리가 제안한 마지막 수정안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양보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양보는 우리 당의 정체성, 우리 당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견법 등 노동사법과 관련해서 파견법은 지금이라도 철회하기 바랍니다. 나머지 3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새누리당이 선택하기 바랍니다. 오늘 4+4 협상이 있습니다. 선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다른 법은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이숙현 국회의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어제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실토로 인해서 결국 정부는 근거 없는 화풀이로 개성공단을 폐쇄했음이 드러났고 또 이 때문에 개성공단 투자액과 반출 못한 생산품을 합해서 무려 2조 원이 허공에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124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까지 포함해서 약 3만 8천여 명의 직원들과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난데없이 폭탄을 맞은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터무니없는 정책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메꾸게 되었고 심지어 새누리당 간부는 개성공단 중단이 야당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정부가 하는데 피해는 국민이 보고 책임은 야당한테 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성공단 임금으로 지불된 돈은 참여정부 때 2천만 불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거기에 들어간 돈은 25배가 넘는 5억 불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핵개발지로 갔다고 하는 것은 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 정권의 자기 부정일 뿐입니다. 평화를 위한 단 하나의 통로마저 부수고 남북대결의 길로만 치닫고 있는 정부 여당을 국민이 총선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이상돈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 햇볕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고 발언하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참여정부 말에 육자회담의 성과로 2008년 영변 원자로 폐쇄와 불용화에 합의를 했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대북 강경 정책으로 그 후에 핵실험을 북한이 3번이나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현 정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이것이 국민의 다음 공식 입장인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